CH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가와 함께 정대철입니다. 자, 대망의 2018년이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2017년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죠. 이제 그런 일들은 다 잊으시고요.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하시는데 또 우리 CHTV가 또 전문가와 함께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 이 시간에는요. 조마리아 장례 상담사를 모시고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그동안에 이제 뭐 장례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했다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자녀 교육이라든가 뭐 자녀 교육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부모와 자녀와의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네. 많이 해주셨어요. 주변에서 아주 참 좋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조금 그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장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서 같은 거, 장례 보험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서류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서 어딘가에 보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어딘가에 잘 보관을 해둔 다음에 그걸 못 찾습니다. 맞아요. 예, 그게 어디 있는지를 잘 못 찾는 경우가 많아서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은데요. 이런 거 서류 같은 거 보관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묘지를 준비를 하셨으면 이제 적어도 묘지를 준비하신 그 묘지 이름은 알고 계시면은요. 그 서류 문서가 없다 그래도 음, 이제 그 묘지 측에 이름 성함하고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쉽게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찾을 수가 있고요. 네. 또 장례 플랜도 이제 그 장례 보험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계약을 하시면 내가 원했던 그 지정된 장의사에 그 서류가 하나 가게 돼 있고요. 네. 또 본인이 한 장을 갖고 계시는데 서류를 어디다 놨는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A라는 장의사에 B라는 장의사 이름을 기억을 하시면 그 기억을 하기 전에 일단 이제 그런 가입을 하셨으면은 네. 아이들에게 적어도 이제 묘지는 어디에 있다. 또 장의사는 어디로 됐다. 요것만 말씀을 해주시면 기억을 이제 아이들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유고시에 그곳에다 전화를 하면 그 입력이 다 돼 있어요. 아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장례 플랜을 가입을 하시면 이제 모든 법적인 서류 절차에 들어가는 그런 문서 기록 내용들을 아예 다 미리 준비를 해요. 그래서 장례 플랜하고 그 법적 서류 절차하고 같이 어타치가 돼서 아이들이 네. 내가 죽었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가서 엄마에 대한 그런 모든 인포메이션을 앉아서 다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그게 기록이 돼서 그 기록된 서류를 한 장씩 아이들도 카피해서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닥터, 그쵸? 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가장 가까이 주치 의사, 네. 의사 전화번호, 또 이제 의사 선생님 성함, 그다음에 뭐 장의사 결정됐으면 장의사 이름, 또 묘지 이름.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묘지는 괜찮은데 장의사까지는 또 생각하기도 싫고 기억을 안 할 수가 있는데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의사 선정이라든가 장의사. 왜냐하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양로원 같은데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네. 제일 먼저 그 양로원에서 네. 그걸 물어봐요. 갑자기 유고시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가? 당연히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할 때도 그거 물어봅니다. 네.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면 그렇죠. 응급. 이물전시로 네. 어디다 전화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커다란 일이에요. 이렇게 네. 미리 그 묘지는 어디에다가 구입을 했나, 또 갑자기 24시간 무슨 일이 있으면 어느 장의사에 선정이 돼서 음. 그런 일을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나. 요거 두 가지만 이렇게 딱 해놓으셔도 음. 자녀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편하죠. 그 사실은 이제 그런 장래와 관련된 그런 네, 서류들을 잘 보관을 해야 되는 건 뭐 물론 네. 당연하고요. 혹시 뭐 그런 조언도 좀 하시나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재산 관계라든가 혹은 뭐 유언장이라든가 네. 뭐 그런 거와 관련해서도 좀 조언을 하시나요? 어떻게? 저는 인제 거기에 대한 전문은 없기 때문에 인제 음. 유언장 이런 거는 없고요. 네. 저는 인제 그 변호사분들한테, 음. 전문가한테 리빙 트러스트 같은 거는 제가 권해 드리죠. 아. 왜냐하면 이제 집이 있거나 어떤 재산이 있으면 이런 법적인 그런 그 변호사 전문인의 네. 그런 리빙 트러스트 같은 거는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저도 인제 이렇게 장례식을 도와드리다 보면 가끔 인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제 집이라든가 이런 어떤 재산이 갑자기 인제 이야기를 안 해 놓고 돌아가시면 음. 효력을 발생을 못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말로 "내가 죽으면 이 집은 우리 큰아들한테로 가야 돼."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서류상으로. 공증된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음. 갑자기 하지 않으면 그 퍼블릭으로 인제 넘어가게 되죠. 아. 그래서. 자녀들이 있는데도. 네, 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아. 있어서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인제 등록금도 학비도 마련을 해서 써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전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 가시고 이런 서류를 음. 해 준비를 못 하셨기 때문에 네. 그냥 퍼블릭으로 인제 아. 넘어가서 이제 1년 6 개월에서 1년 정도의 그런, 이제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 가방에 이제 빚이 어디에 얼마가 있나, 음. 누가, 그러니까 남이 내 가방을 뒤져보는 거죠. 음. 내 재산 목록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음. 뭐 또 재산이 없으면 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네. 아니 그 인제 돌아가시고 나면 네. 보통 우리가 인제 그 사망 신고서라고 네네. 하나요? 네네. 맞습니까? 네, 표현이 맞습니다. 맞나요? 제가 사망 진단서. 네. 사망 진단서. 네네. 그런 경우도 어떻게 그 보험회사에서 도와주나요? 네. 어떻게 되나요? 장의사에서 다 해 주죠. 아 법적인 서류 다. 장의사에서. 예예. 그러면은 인제 그 장례 보험 가입하고 네네. 하면 그 서류 안에 그런 다 목록이 들어 있습니까? 있어요. 사망 사망 신고서를 제가 장의사에서 다 법적인 서류 절차를 다 어 해 주고요. 네. 그런 사망 진단서를, 법적인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뭐 부모님의 성함, 뭐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런 부모님 이름서부터 다 물어보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작성을 해 버리면 음 우리 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본 적도 없는데 이름을 꼭 쓰게 돼 있어요, 사망 진단서에. 네. 돌아가 인제 제가 죽었다 그러면은 나의 부모님 이름을 쓰게 돼 있거든요. 음 뭐 직업, 뭐 음 최종 학력, 또 뭐 캘리포니아에 몇 년도. 그러니까 별게 다 있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은 자녀들에게는 그런 거를 다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망 신고 그러니까 인구 통계국이라 그래야 돼요. 어떤 정부 네네 네. 기관이 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네. 거기에 사망 신고 내 부모님 혹은 뭐 네. 어 내가 그렇게 해야 할 위치에 있을 네. 때 그것까지도 다 해결이 네네. 되는군요. 네. 걱정 안 해도 그래서. 되겠네요. 예. 그럼요.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음. 정말 그 어떤 그 유고 시에 이런 작은 일서부터 많은 준비들을 음. 짧은 시간 안에 다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많은 부모님들이 결국은 이런 플랜을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은 음. 자녀들에게 인제 어떤 정신적인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또 인제 경제적으로도 인제 해가 바뀌니까
매년 그 장례 비용을 올립니다. 그렇죠. 해마다. 해마다 올라가죠. 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있으면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러고 안 하셨거든요, 준비를. 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갑자기 이제 그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준비를 많이들 하셨는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반대로 돈이 있어도 아이들이 음.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유고시에 이제 즉시 2시간에서 4시간 안에 빨리 장의사 선정이 되어야 되니까 음. 아이들이 정말 슬픔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묘지 준비해야 되죠. 장례식 준비해야 되죠. 이러면은 아이들이 얼마나 큰 부담으로 그럼요. 다가오는지 짧은 모르죠.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네. 해야 되고요. 네. 그것도 또 돈이 없으면 또 못 하잖아요. 안 해준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못 해주는 거죠. 못 해주는 거죠.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해 네. 놓으면 네. 정말 뭐 이런 표현이 맞을런지 모르겠어요. 마음껏 슬퍼할 수 있겠다. 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슬퍼할 겨를이 겨를이 없죠. 없어요. 네, 이런 맞습니다. 행정적인 것들을 내가 또 네, 맡아서 하려면은 맞습니다. 많이 힘들고 또 네, 비용적인 문제는 뭐 말할 것도 그렇죠. 없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례 보험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묘지하고 보험은 다르다고 네, 그때 네, 말씀하셨던 것 네. 같은데. 묘지는 하나의 이제 그런 내가 영원히 이제 음, 거할 수 있는 집을 마련을 음, 하는 거기 때문에요. 보험이라는 것은 이제 응급 상황 시 무슨 일이 있을 때 네, 보험을 들면 보험에서 다 처리를 해주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운전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그렇죠. 하시죠. 네, 1년에 한 번씩 이제 리뉴얼 리뉴얼 하죠. 하시죠. 리뉴얼을 해도 사고가 없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돈을 다 내가 그동안에 낸 게 무용지물이 되더라도 에브리 이어 무사고로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집이 있으시면 집 보험을 가입을 하시잖아요. 네, 뭐 화재가 났던 경우 또 어떠한 이유에서도 이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택 보험을 네, 100%다 누구나 들어야 그렇죠.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어리거나 이러면 생명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시죠. 만에 하나 우리 아기가 어린데 어떻게 생활을 하려면 이 아이가 성장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학자금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자녀들이 어리면 생명보험도 많이 가입을 합니다. 음. 장래 플랜은요. 아마 목숨이 있는 붙어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명보험, 뭐 은퇴보험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네, 여기는데 장례보험은 잘 모르기도 하지만 그렇죠. 별로 그렇게 중요성을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명보험이 뭐 20만 불짜리 있는데 음, 장례보험에 들어가는 장례식에 들어가는 장례 서비스 비용 음. 그까짓 거 얼마나 된다고 그냥 생명보험으로 다 하면 되지.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실질적인 보험이에요. 음, 그러니까 생명보험하고 장례보험이 다른 이유는 생명보험은 모든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나서 그렇겠죠. 클레임을 해서 3개월, 6주 내지는 이제 뭐 몇 개월이 있어야지 이제 받는 보험이고요. 음, 이 장례 플랜, 장례 보험은 네,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장례식을 치러주는 보험이에요. 즉시. 네, 네. 그래서 돈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고요. 음, 월페어를 받으시는 분이나 정부 보조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유일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게 장례보험이에요. 네, 이유는 캐시 현금 자산의 가치가 없는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죽었을 때 장례식을 치러주는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 네, 정부 보조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음, 다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그 용돈을 조금 줄여서 음, 이런 준비를 이제 정부 보조를
받는 돈에서 조금 덜 쓰고 쉽게 예를 들면 화장 보험 있어요. 네. 이제 화장 나는 이제 죽으면 화장을 많이 또 하시거든요. 정말 40불, 50불 미만의 돈으로 그러니까 매월. 월페어를 타시면 매월 50불을 남겨 음. 놓으세요. 그러면은 모든 그 서비스 절차를 다 제공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장례보험 비용이 그 매월 들어가는 비용이 저렴해요. 많지가 않아요. 네. 몇백 불인 것처럼 우리가 네. 착각을 하게 네, 되는데 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네, 거예요. 아까 네. 50불이요? 50불 미만이에요. 와. 50불 미만에 이제 운구부터 이제 24시간 이제 양로원에서 돌아가시든지 병원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집에서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화 한 통 하시면 장의사에서 이제 운구부터 시작을 해서 네. 모든 법적인 서류 절차 또 장의사 채플 사용료도 있고요. 또 화장하는 데 이제 화장까지 다 해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또 심지어 이제 아무리 화장을 하신다 그래도 화장한다고 그냥 어떤 보르박스에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쵸? 마지막인데요. 네. 그래서 그 정식 나무 관도 다 빌려줘요. 그래서 그런 모든 절차가 다 들어있고 그거를 이제 월 페이 50불 미만으로 그러니까 정말 친구들하고 식사 한번 안 하시면 누구든지 다 뭐, 하실 수 예. 있는 그런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건 언제 내가 가입했느냐 뭐 나이에 네, 상관이 없습니까? 네, 거의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제 뭐 90살 드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이 내세요. 네. 왜냐하면 10년으로 안 해주고 90살이 넘으면 3년에 다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한 좀 100불 넘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그 외에는 전혀 부담이 없는 정말로 누구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마지막 그런 준비를 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셔서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여러분께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하는데요. 네. 정말 부담 없는 그런 페이먼으로 이런 준비를 해 놓으시면 죽을 때까지 죽을 걱정은 적어도 안 해도 되거든요. 네. 네. 자, 보험이라는 것이 뭐 어떤 보험이 됐든지 간에 보험은 미리 준비한다라는 그런 네. 개념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뭐 웰빙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뭐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처럼 웰다잉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웰다잉의 여러 가지 품목 중에는 네. 우리가 이렇게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 네, 이게 맞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물론이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네, 네. 아주 정말 필요한 그런 보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 나누는 가운데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2018년이 또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요. 네. 계획하시는 일들 많으실 텐데 다 잘 저는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특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정말 건강하게 네. 이제 잘 자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자, 오늘 전문가와 함께 조마리아 장례 플래너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요, CH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다시 보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매주 월요일 새벽에 라디오 1650을 통해서 방송이 되던 우리 조마리아 상담가님의 장례 이야기가 이제 올해 새해부터는요 매주 주일입니다. 매주 주일 새벽 6시 30분대로 방송 시간대를 옮겨서 다시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매주 주일 새벽 6시 30분에 라디오 1650을 통해서 방송이 됩니다. 많은 애청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와 함께 정대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